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윤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BOT 투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를 북한에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과연 이 유치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 때문이죠?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에 제재가 가해지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가. 그래서 네. 과연 저 제재 받는 국가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하고 나서 유엔에서 막 제재 논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또 제재 들어가면 투자 유치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불안불안하죠. 투자자들은. 네, 쉽사리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주 원론적으로 했어요. 노동신문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세계 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 싸운다면 제국주의 세력의 그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 제재도 맥을 추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의 제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친선 협조를 확대하겠다. 그러면 제재도 무력화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기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주권만 존중하면 어떤 나라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와 또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물론 자주권을 존중한다면. 다름을 인정한다면.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제재 논의가 한참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친선 협조를 강화하면 무력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보면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네요. 미국이나 다른 이제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너희들 친선 협조하지 못하도록 앞 제재를 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우리는 친선 넓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에 굴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제3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어디에다 줄을 서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 북한의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에도 비슷한 글이 하나 실렸는데 리창민 국가과학원 연구사가 기고문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운운하는 얼뜨기들이야말로 21세기의 천하 바보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대북 제재를 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원 연구사가 참 천하 바보들. 네. 수준 높은 표현들을 쓰고 있죠. 네. 예. 얼뜨기.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주장은 그거예요. 제재를 해도 효과 없다. 우리는 오히려 더 외국과의 관계를 넓혀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대북 추가 제재를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중국 너네가 북한에게 석유 같은 걸 팔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석유 수출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싫다. 우린 계속 팔겠다. 우리 돈 벌겠다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네요. 미국이 뭐라고 그 양 국가 내 수출 수입도 관여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가 왜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미국의 기본 입장이 그거잖아요. 북한이 핵실험한 건 중국 때문이다. 그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이 핵실험한 건 미국 때문이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책임 공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최근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유엔 그 대북 제재 논의 자체를 설 이후로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는 아니고 주로 이제 미국이 이러다가 제재 논의가 흐지부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북에서 수소폭탄 시험을 한 게 1월 6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벌써 이제 2월 달인데 거의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제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우려한 것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대로 북한이 핵실험하고 보통 3주 안에 제재 논의가 통과가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지났어요. 근데 설 지나고 나면 중국은 또 중국 춘절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휴가가 한 달이에요. 네네.
한 달 동안 국가가 마비됩니다. 아,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네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뭐 3월 정도에나 다시 논의해 볼까 뭐 이런 얘기하다가 3월 달에 이제 키리졸브 훈련하면서 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근데 원래 이제 유엔에서는 북의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자동으로 제재를 계속 가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그 이제 뭡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면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4월 달에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제재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려면 모여가지고 또 이제 각국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추가 제재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추가 제재를 하자고 결정을 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추가 제재된 게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인 거죠? 유엔 안보리에서 이걸 그쵸. 논의를 하고 있죠. 안전 보장해준다는 거죠, 얘네가. 그러게요.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런 침략 전쟁도 어떻게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사실 이제 말이 많은 게 예를 들어 중동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IS도 있고 뭐 네. 복잡한데 좀 어디입니까? 예멘하고 사우디하고도 전쟁하고 있나?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사실 손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이 뭡니까 권위가 많이 실추됐어요. 쟤네들 뭐 전쟁 나도 뭐 그걸 전쟁 중재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너무 그 미국 측 입장만 대변하다 보니까 유엔의 제재라는 게 이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 그 방북하는 인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네. 방북한 인사들이 북한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쓰거든요, 정부에. 네. 경제 제재 하는 거 맞냐? 이상하다. 경제 제재 효과가 안 보인다.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재를 해왔고, 네. 그것 때문에 실제 북한도 많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걸 극복해냈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재가 효과가 없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제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쵸.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가장 미국 생각에서는 중국이 제재에 동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계속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만 제대로 하면 북한은 망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국한테 뭐 석유도 수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춘절을 잘 보내야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그 동북 삼성 개발에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데 동북 삼성 개발하는 데서 북한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익이 더 중요하지. 그쵸. 뭐 미국한테 비유 맞춰줘 봐야 뭐 도움될 것도 없고. 그러니 뭐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외교에서 국익이 최고잖아요. 굳이 그렇죠. 국익을 버려가면서까지 미국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어느 나라 하더라도. 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고 유엔의 제재가 먹힐지 북한의 친선 정책이 먹힐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설 잘 보내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